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72장 2절 3절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Everything in the world is mandated by heaven. So it is that spirits initiate everything in the spirit realm and then people, inspired by spirits, consequently bring everything to pass. 천지 입법이 신도의 개입을 통해 인사로 매듭지어지는 이 신사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이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커다란 호수가 형성된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 관측소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 호수는 길게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매체 기즈모도는 10월 21일 해당 사진을 소개하며 사하라 사막에 생긴 이 호수가 완전히 마르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촬영된 사진은 나사의 지구 관측 위성 랜드셋 9에 탑재된 대지 이미지 센서 OLI2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호수는 지난 9월 사이클론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하면서 발생한 폭우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알제리 지역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호수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연구원 모세 아몬에 따르면 현재 이 호수의 약 33%가 물로 채워져 있으며 깊이는 약 2.2m로 그 면적은 191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비슷한 상황에서 생긴 호수는 2012년에 완전히 증발한 바 있었습니다. 모세 아몬은 만약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번 호수의 물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는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현상이 수천 년 전 사하라 사막의 모습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하라 사막은 지금보다 훨씬 습한 환경이었고 약 11,000년에서 5,000년 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울창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습윤기라고도 불리는 시기와도 연결됩니다. 모세 아몬은 우리는 사하라 북서부에서 이번 폭우와 같은 극심한 기후현상이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며 호수가 마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는 비가 빈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호수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혈관 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나노로봇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나노로봇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크기, 나노미터 단위지만 자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지난 7월 국제약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나노로봇이 생쥐의 유방암 종양 성장을 무려 70%나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진은 염증 반응 없이 특정 암세포만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위해 세포 사멸 수용체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세포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연구진은 암세포 근처에서만 작동하는 스위치를 고안했습니다. 암세포 주변은 산소와 영양소를 과도하게 소비해 약산성 환경을 띠는데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pH 6.5 이하의 환경에서만 나노로봇이 무기를 꺼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자율주행 나노로봇이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 역시 특정 질병 인자를 감지하면 스스로 작동해 세포의 생체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나노로봇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천진우 나노의학연구단장은 올해 초 200나노미터 크기의 극미세 영역 내에서 로봇을 작동시키는 엔진과 프로펠러,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클러치를 탑재한 생체 나노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클러치는 특정 유전자 신호에만 반응해 필요한 경우 피코뉴턴 단위의 미세한 힘을 전달해 엔진을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정상 유전자를 건드리지 않고 질병 원인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이 기술은 무한대에 가까운 질병 인자를 감지하고 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자율주행 나노로봇의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진 폭풍 군단의 구체적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과거 북한이 공개한 전쟁 시나리오에도 등장해 그 역할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폭풍 군단은 전쟁 초기 남한 후방에 침투해 다수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2013년 3월 22일 이른바 3.1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쟁 첫날 북한군은 남한을 향해 일제히 포격을 감행하고 경보병 부대를 투입해 한국군 후방의 군사시설과 산업 인프라를 타격하는 동시에 11군단을 통해 서울과 주요 도시에 체류 중인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폭풍 군단은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와 유사하게 적 후방에 빠르게 침투해 몸값 높은 인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향후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이 시나리오에서 15만 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겠다는 계획은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약 2만 8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은 특수부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방백서에 따르면 11군단과 함께 다양한 특수작전 부대들이 편성돼 있으며 병력은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땅굴, 잠수함, 헬기 등을 통해 전 후방 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의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부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무장장비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전략시설을 모형으로 재현한 훈련도 병행하며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증산도 도전 5편 406장에서 아동방 3.1 전쟁은 있어도 동적강은 못 넘으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북한은 3.1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인 신장 건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주골, 즉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말이 있고 신생골수, 즉 신장이 골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5장 생성편에서는 신장은 뼈와 부합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모발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원형 탈모가 올 수 있고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의 골밀도는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형 탈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장과 뼈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황제내경 상고 천진론에서는 여자는 7의 3배수 나이인
37에 21세, 남자는 8의 3배수 나이인 38의 24세쯤이 되면 신장 기운이 정점에 달아 사랑니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 사랑니가 뿌리에만 있고 겉으로는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부드러운 것만 먹고 딱딱한 것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한 잠이 항상 부족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장 건강과 뼈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주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은 99%가 골격에 존재하는데, 이 칼슘이 신장에서 평균적으로 1, 2%만 소변으로 나가고 98%에서 99%는 신장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칼슘 이온의 양을 신장에서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노화로 인해 신장 네프론이 퇴행을 겪게 되면 세뇨관의 재흡수 기능이 줄어들어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수 속에 적혈구를 생성하게 하는 EPO,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은 간 내에서도 분비되지만 많은 부분이 신장 사구체로 인해 촉발됩니다. 생리적으로는 이 EPO, 즉 조혈인자가 많아지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에 따른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즉 성장 호르몬과 남성적 호르몬으로 알려진 안드로겐이 많으면 신장의 사구체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틱 팩터 효소가 분비되어 뼛속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아의 1차 성장기와 청소년의 2차 성장기에는 부신에서 특히 안드로겐의 분비량이 많아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골격도 커지고 피도 많아져서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한의학의 고대 이론은 탁월한 선인들의 식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빈혈 상황이죠. 병원에서도 심한 빈혈이 오면 EPO 주사를 놓습니다. 특히 신장 투석 환자들이 피가 부족하면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조혈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단기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의 생리적 상황을 보더라도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양이 늘어 골수로부터 적혈구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적혈구가 많아지면 산소 부족량이 채워지므로 다시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 작용을 통해 적당량의 적혈구가 항상 유지되게끔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고, 쉬면서 심호흡을 하거나 잠을 잘 때는 길게 심호흡을 크게 하여 점점 부족했던 산소가 채워지므로, 즉 골수도 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뼈와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수면량이 둘 다 적당히 유지되어야 뼈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로하면 뼈가 찌는 듯한 느낌으로 노골노골해지고 더 심해지면 원인불명의 심한 고열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뼈를 찌는 듯 과로할 때 나오는 열감이라 하여 골증 노열이라고 합니다. 골증 노열 초기에는 쌍화탕을 처방받아 음용하면서 쉬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계속 방치하고 과로하게 되면 신장 면역 이상으로 사구체의 신염이나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뼈의 경우는 골감소증이나 골연화증, 심지어 골수암, 혈액암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골증노열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서 번열이 나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장에 전기가 고갈되어 더욱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불면과 약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바로 심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까지 심호흡을 해보시면 몸속에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어 뼛속의 대사량이 서서히 줄어들어 번열이 점점 사라지고
수면량이 나날이 회복되어 불면증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스피드 경쟁 시대에 수많은 질환은 염증으로 귀결되며 이 염증이 오래되면 담이 됩니다. 불꽃 염자는 불화가 두 개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불씨는 꺼져 있어도 속에서는 염증 대사물이 남아 있어서 다른 2차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대사산물을 동양의학에서는 염증의 염자에 병질 엄부를 붙여 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돌로 쌓은 것을 돌담, 순 우리말로 담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게도 이 한자말 담이라는 한자를 가래 담이라고 새김하는데 이 가래는 목으로 내뱉는 가래이기도 하지만 이 글자를 파자해보면 가래, 가리개, 가리는 것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담은 혈관, 림프의 순환을 막아서 정상 세포의 기능을 가리게 되는데요. 마치 냄비에 유기물인 음식을 잘못하여 태워 먹으면 숯검댕이가 너무 딱딱하여 설거지가 안 되듯이 우리 몸속에 늘어붙은 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며 그로 인해 농과 같은 염증 대사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농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담이 됩니다. 외상질환으로 생긴 어혈증 또한 오래되면 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담이 질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거꾸로 담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환경 오염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중에 일부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귀납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관으로 떠돌게 되면 바로 색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이런 물질들을 최대한 흡착하여 보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들이 바로 담으로 작용합니다. 담이 쌓이다 보면 혈관으로 다시 방출되게 되고 혈관 내에 점점 쌓이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세포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악성 종양, 즉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급성 질환 중에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1차적으로 폐에서 각혈이 되거나 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신장이 버텨주지 못해 급성 신장염을 일으켜 산혈증이 되거나 폐혈증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감 등의 심한 감기에 걸리면 소변이 아주 혼탁하거나 붉은 빛이 돌 정도로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위로는 폐기관지를 통해 가래로, 아래로는 신장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담이 분해되어 나가야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옴과 훔 소리의 진동의 힘으로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노폐물인 담을 내보내고 폐혈주 수행을 통해 신장에 수기를 가득 채워 온몸의 림프나 혈관을 맑게 정화해 놓는다면 뼈도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감염 질환에 걸리더라도 온몸의 염증의 불이 퍼지기 전에 빨리 면역구가 대처해서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은 신장의 건강이며 우리 몸의 신장 건강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태율주 수행을 열심히 하여 신장과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고 더 나아가 뼈나 장부의 빛받기 수행 예식도 해보시고 뼈살이 수행도 해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드러내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암리 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드러내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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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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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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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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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